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요 명리학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손님을 맞이해서 상담한 명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학업에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상담하고 대략적인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던 그런 명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학업운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학업운 관인과 식재가 균형을 이루면 학업의 성취가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명리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지만 명리의 초보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제 정확한 어떤 천간의 기법에 대한 운동력학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명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명조가 양력으로 2004년 5월 8일 진시생이 되고 현 17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제가 여기 지금 출처는 이제 제가 이제 썼던 간명지가 출처가 되는데 원래 제가 이제 간명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작성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냥 학업에 대한 학업운에 대한 것만 대략적으로 일단 간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 명은 본은 갑신이고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을 의미합니다. 연. 그래서 이어중명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어중명서라는 이제 유명한 명리 서적이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연본일주 월사시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이 본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일이 주가 되고 근데 월은 사라고 안 되고 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신할 때 이렇게 왜 왕이 왜 어디로 보낼 때 자기의 명을 받들어서 보내는 사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보라는 것은 이 시를 보라고 하는데 시를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좌하는 보좌관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이어중 명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본일주 월사시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제 알아두시면은 그런 간명할 때 원리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니까 굉장히 좋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명은 본은 갑신이고 그러니까 연이 갑신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는 정해, 한마디로 일주가 정해입니다. 정해로서 일귀일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일주가 지금 정해일주기 때문에 이게 일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기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정은 해가 있으면은 이게 병정한테 한마디로 천을기인이 유해가 되니까 이 정해가 정해 그다음에 병정한테 유해가 천을기인이 되니까 유와 해가 천을기인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해일주와 그다음에 정유일주 같은 것이 천을기인을 밑에 깔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일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전에서. 그래서 이제 정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이렇게 해를 천을기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한번 천을기인을 마치 방석처럼 좌하에 깔고 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일기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냐면 좌하 천을기인의 정인이 연간으로 발용하여 추년의 학업의 성취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여기 정이 해라는 천을기인을 이렇게 밑에 깔고 있는데 요 해 같은 경우에는 본기가 해에는 이제 무갑임이 있기 때문에 본기가 이제 임수가 되니까 임수라는 것은 이 정화일간이 볼 때는 이제 정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형세를 봐야 되겠지만 바로 밑에 이렇게 정관을 깔고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 시절이라던가 어떤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약간 제어와 통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선을 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일주에 비해. 물론 이제
꼭 뭐 정일주만 달랑 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몸처럼 이렇게 그 깔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제어하고 이런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다른 일주보다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좌천을기인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해수라고 하는 그 정관이 이 정일주한테는 천을기인이 되죠. 근데 그 정인이 연간으로 이제 한마디로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있으니까 해에는 이제 무갑임이 있는데 요 간목이 한마디로 연간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한마디로 투간해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일간이 볼 때는 아무래도 정인이 되는데 이렇게 초년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 초년의 어떤 학문의 어떤 성취에 있어서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한마디로 친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한 그 사례가 되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좋은 사주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본인이 그 좌하에 바로 일지에 이 해라고 하는 정관을 깔고 있는데 이 해 중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우리가 십이운성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십이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십이운성의 봉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좌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법이 있죠. 거법. 보통 이제 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해 중에 그 간목이 있는데 한마디로 좌법으로 보면 이제 장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런 게 그 해 중에 비록 간목이 있으나 그 추운 겨울에 간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자가 어느 정도는 힘을 갖고 잠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좌법으로 한마디로 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연간으로 이렇게 투간해서 한마디로 이 아이가 초년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보시는 그 분들 중에 명리 초급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기토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갑과 기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기반처럼 이렇게 합의되면은 이 갑도 잘 못 써먹고 이 기도 잘 못 써먹는다는 그런 이론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갑과 기가 합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 갑도 약화되고 기도 약화된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주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하면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이게 합의됐다 그래서 이 갑을 못 쓴다, 이 기도 못 쓴다. 그럼 여기 있는 갑도 합의돼 있기 때문에 이 갑도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갑과 기가 이렇게 회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합을 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기라고 하는 이 기운, 이 기라고 하는 이 그 어떤 인자와 이 갑이라고 하는 인자가 서로 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갑과 기가 합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이제 갑과 기가 현재 이렇게 합의돼 있으면 이 아이는 이제 공부를 못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현재 그 한마디로 영재학교에 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IQ가 한 160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갑을 굉장히 잘 써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갑과 기가 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헛방이 되고 이것도 헛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좌천을기인의 정인이 연간으로 발용하여 초년에 학업의 성취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한 간목 정인은 기토 식신과 합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좌하에 요 간목의 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목의 아래 연지를 얘기하는 거죠. 좌하 신금과 동주한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주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같은 주에 있다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그 이제 동주한다, 뭐 좌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전을 추후에 이제 보게 될 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그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면 추후에 이제 그 고전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고전을 볼 때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거나 이제 어렵지 않게 일단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좌하 신금과 동주한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같은 주에 이렇게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추후 사회생활의 배경에 있어서 학문의 적극적 활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놨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실용학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 아이의 정인이 되죠. 이 정인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가 배우고 있긴 학문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학문의 토대가 되는 것이 요 기토랑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그럼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생토하니까 이게 식신이 되는데 식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본인의 어떤 활동 역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추후에 가면은 본인의 어떤 그 명예나 관직을 얻었을 때 그 명예나 관직을 또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가 되죠. 근데 이런 인자가 이렇게 갑과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재물을 벌어들일 때 사용하는 어떤 그런 활동 역량하고 그 다음에 이 학문적인 태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심윤 선생님 잘 보고 계시나요?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뭐 펜 드시고 열심히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윤 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오. 심윤 선생님은 저의 그 대제자분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영상에서 본인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거론 이렇게 불러주기를 만약 바라신다면은 게시판에 본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인사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불러드리듯이 하여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화일간의 이제 정인이 되는데 이 기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식신과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재물을 벌어들일 때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일간이 볼 때 신금은 한마디로 이제 그 재성의 시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재성의 시공간이 되는데 이 갑목이라고 하는 이 정인이 이 재성과 한마디로 돈을 만들어내는 시공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갑이라는 것을 추후에 이 명주가 돈을 벌어들일 때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주 자체에서 그냥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명주가 한마디로 이 기와도 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갑 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갑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재물을 벌어들이는 환경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 중에는 이제 임수가 있어서 현재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시공간이긴 하나 추후에는 이제 신자진 운동을 통해서 한마디로 신자진 운동을 통해서 이 정화의 어떤 그 명예 그 다음에 조직에 가담하게 하는 어떤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갑목이 이 신금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한마디로 이 명주가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던 것을 한마디로 돈을 버는데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조직의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 갑목이 이 해중에 있는 갑목이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는 바로 이 정화 이론이 볼 때는 해가 바로 조직에 관련된 어떤 시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갑목이라고 하는 인자를 굉장히 중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갑목은 이 해중에 있는 이 해가 이 정화일간이 볼 때는 이제 천일기인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초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초년의 어떤 학창 시절에 이 명주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갑이라는 게 신에 있으면 뭐 이제 시분성 거법으로 보면 이제 갑은 신의 절지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갑이 마치 신금에 끊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고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신중의 임수는 갑목이 볼 때 수생목해서 또 생하는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절처봉생이라고 일단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좌하 신금과 동조한 것은 추후 사회생활의 배경에 있어서 학문의 적극적 활용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군다나 갑이 또 시간에 투출하고 여기 갑이 또 시간에 투출해 있죠. 그다음에 연본이 여기 연본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갑신주를 의미합니다. 갑신주. 그다음에 요 연본은 이제 갑신주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시보라고 한 것은 요 한마디로 이 그 갑진 요 시주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어종 명서에 연본일주 월사시보 이렇게 뜨면 시는 바로 보조자, 그러니까 보좌하는 어떤 보좌하는 어떤 그런 그 기둥이 돼서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갑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명주가 처음 이 한마디로 이 사주를 볼 때 처음과 끝이 다 이 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학문적 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연본과 시보가 회합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신과 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3회 지금 현재 자가 좀 빠져 있지만 언제든지 이제 자를 이제 요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허자로 이제 자를 갖다가 그 잠재적으로 이렇게 불러온다고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사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진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은 신과 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본과 요 시보 한마디로 연주와 시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공간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 또 이 갑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공부하고 추후에는 이제 이게 전공 과목이 될 테죠. 전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이 연지에 보면 이제 여기 한마디로 이제 재성이 되게 되는데 연지에 보면 이게 재성이 되고 그다음에 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 시공간으로 보면 상관의 공간이 되지만 이렇게 신과 진이 연결해서 수운동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일간이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조직 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왜냐면 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볼 때는 이제 관성이 되니까 이게 관성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이 정화 일원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할 때 이렇게 공간을 넓게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넓게 연결하는 이 시공간의 한마디로 제목으로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소설이라고 만약 소설책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서 한마디로 이 명주가 볼 때는 이제 정인의 어떤 학문적 태도로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본과 이 시에 있는 그러니까 연주와 시주가 회합을 관거함은 시공간의 공유로 인한 오랜 기간의 사회 활동에서의 학문의 유지를 뜻한다고 저렇게 써놓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학문을 처음과 끝까지 사용하게 되고 이 갑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연지에는 재물을 벌어들이는 재성을 벌어들이는 어떤 시공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수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그 시공간인과 동시에 이 아이가 가담하는 어떤 조직 내의 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렇게 연지와 시지까지 연결돼 있으면 굉장히 갑이라고 하는 이 인자 한마디로 정인이라고 하는 인자를 굉장히 늦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인과 식재가 균형을 이루면 학업의 성취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그 정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마디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어떤 그 수준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원한테 한마디로 이제 목생화로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학문으로 얘기하면 입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입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학문을 열심히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입력만이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출력이 잘 돼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이제 출력의 인자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려면 본인을 어느 정도 제어해서 한마디로 공부를 하려면 어쨌거나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와 그 어떤 제어와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좌하에 이렇게 해수라고 하는 그 본인을 제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출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사주에는 지지에, 이 연지에만 기본적으로 일단 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성이 이렇게 천간으로 일단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경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그 학문에 대한 결과물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니까 이 아이는 이제 공부를 잘할 확률이 일단 높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에 일단 치해상을 보면, 요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이 아이가 그 벌어들이는 어떤 그 재물의 어떤 그 시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볼 때 이제 그 겁재의 공간, 한마디로 이제 여기 이제 10연손으로 이제 제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월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화가 되니까, 이 같은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오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왕성한 세력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그 자립독립의 인자가 됩니다. 자립독립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인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비겁이 월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일간에 비해서 이 분산의 어떤 강도가 그 이제 그 원인과 결과로 비교하자면, 한마디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 분산작용의 원인이 되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분산작용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흔한 말로 조금 이제 그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 적천수 청간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화는 이제 적천수 청간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화 유중 내성 소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병화에 비해서는 좀 더 중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왕이불렬 쇠이불공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온화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겁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병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분산작용이 조금 약간 좀 더 이제 그 유순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사주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사신이 이렇게 형이 되어 있습니다. 형이 되어 있고, 이 형 위에 이 아이의 어떤 그 학문을 얘기하는 이 정이라는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한마디로 활동을 의미하는 그 식신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요 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자 위에, 보통 이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형벌권이라고 해서 이제 형은 이제 요게 이제 인사신이 3명 중에 이게 사신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보통 뭔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수리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한마디로 이제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도 이제 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의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사람의 정신을 고치는 그런 그 형벌권을 가지는 어떤 그 법무, 그 다음에 세무,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가담해서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요 형 위에 이 학문적인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정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귀토라고 하는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이 형 위에,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종 과정을 거치는 그런 학문과 그런 재물을 벌어들이는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게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화의 위치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아이가 4월에 이제 정화가 되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신왕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신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신왕하게 하는 이런 인자가 월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구조가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이렇게 형이라고 하는 것이 신왕할 때, 이런 형이 있을 때, 이런 형권을 본인이 과연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형권에 본인이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 이렇게 그 사화라고 하는 인자가 이렇게 월지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형권의 어떤 이런 그 내용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신이 이 형을 활용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라고 하는 것은 요 개인적인 어떤 이 정해일간이 볼 때는, 정해일주가 볼 때는 이 사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일주를 기준으로 이제 역마가 되죠.
보통 보면 이제 그 역마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전에는 연을 기준으로 이제 모두 그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연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되니까 그런 건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의학 분야에 가담해서 그 공부하기를 굉장히 일단 바라고 있는데 의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금기를 의미합니다. 금기. 그래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과를 전공하면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를 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를 전공하면 뭐 법, 그다음에 뭐 그 한마디로 이제 금융 경영 경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무회계 이런 쪽을 논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볼 때 이제 재성이 되죠, 재성.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구조가 한마디로 이제 금운, 한마디로 이제 재성운이 이렇게 천간 경신운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의 추후에 이렇게 신운이 와서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어떤 그 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본인이 노력하는 어떤 학문의 어떤 성과로 활용하기에 좀 좋게 이렇게 운이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그 한마디로 한창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임계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이 아이가 볼 때 어떤 그 조직의 그 기운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는데, 여기 더군다나 이 아이의 그 사주의 원국에 여기 신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신자진 운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조직의 그런 어떤 활동성을 강화하는 어떤 인자가 이미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해라고 하는 또 조직을 나타내는 어떤 기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임계라고 하는 기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특히 요 임수가 되는데, 요 임수가 한마디로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발용하게 되면, 이게 투간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 아이가 이때 굉장히 조직에서의 어떤 활동 역량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이제 그 사주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원국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 그 사주에 있는 원국을 좀 더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 사주 원국을 한 팔자를 분석하면 진짜 그 제대로 분석하면 한 3시간 정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사주를 감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정화일간이 있는데 뭐 사중의 4월의 정화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억부를 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조우를 봐서 용신을 찾아서 뭐 이렇게 뭐 금순이 뭐 좋다, 아니면 뭐 목화운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해서 그냥 단순히 기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간혹 보는데, 그렇게 감명을 하면 굉장히 정밀하지가 못하게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의하실 것이 꼭 그 사주 원국에 어떤 인자들, 어떤 잠재력을 이 아이가 굉장히 잘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좀 원래 항상 명조를 2개씩 하다가 오늘은 제가 조금 목도 조금 아프고 그래서 명조를 오늘은 하나만 좀 어떻게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운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